빅스지수는 공포지수 혹은 변동성지수라고 불립니다. 일반적으로 빅스지수가 낮아지면 주식시장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주가지수는 우상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빅스지수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시장은 흔들리기 시작하고 빅스가 급등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폭락장이 됩니다. 작년 3월에서 4월 트럼프의 관세 이슈로 인한 급락장과 2020년 코로나 폭락장,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모두 이런 국면이었죠. 이렇게 빅스지수는 시장이 얼마나 많이 하락했나, 공포감이 얼마나 팽배했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빅스지수를 관찰형 지표로만 사용한다는 거죠. 시장이 흔들리면 포털에 빅스지수를 검색해보고 지금 빅스가 위로 튀고 있구나, 이 정도에서 끝납니다. 빅스가 크게 오른 이후에도 이만큼 올랐으니 이제는 내려오겠지라고 생각할 뿐 그 움직임을 투자 전략으로 연결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작년 4월 트럼프의 관세 공포로 인한 폭락장처럼 빅스지수가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는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때가 되면 일부 투자자들은 이 시기를 시장의 저점으로 보고 주식을 매수합니다. 이 판단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실제 역사적으로도 빅스가 급등한 구간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결국 주식시장의 저점이었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또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다. 바로 빅스지수가 다시 낮아지는 방향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ETN이라는 상장 지수채권 중에는 이런 구조를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 상품은 우리가 검색해서 보는 빅스지수가 하락하는 방향에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입니다. 주식시장은 지난 35년 넘는 기간 동안 한 차례 금융위기와 여러 차례 대규모 충격을 겪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조차 빅스지수의 최고점은 80을 약간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말은 시장에 앞으로 새로운 충격이 오더라도 빅스지수가 도달할 수 있는 공포의 상한선 역시 역사적으로는 대략 그 언저리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빅스지수의 저점은 대부분 10대에 머무릅니다. 아주 특정한 시기에는 10 이하로도 떨어지는 구간이 있긴 하지만 정말 낮다고 할 수 있는 구간도 10대 초반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빅스지수는 20대 중반에서 20 사이에서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빅스지수는 하한선과 상한선의 전체 폭은 10에서 80 사이의 구간 사이에서만 움직이게 되고 이걸 레인지 바운드 범위 내에서만 움직인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가끔 주식시장의 폭락장이나 금융위기가 와서 빅스가 크게 위로 튀면 향후에는 반드시 빅스가 다시 내려오는 흐름을 보이죠. 이걸 평균회귀 현상이라고 합니다. 통계가 확인되는 1990년부터 지금까지의 35년치 빅스지수 차트를 보면 제가 말한 흐름이 명확히 이해되죠. 빅스가 위로 튀면 향후에 반드시 아래로 내려오고 나중에 다시 튀면 또 반드시 내려오게 되고 이걸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해왔던 거죠. 즉, 빅스지수는 레인지 바운드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는 것과 평균회귀 현상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는 상품이 이런 빅스지수 흐름의 특징을 투자자가 아주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빅스지수가 다시 내려오는 흐름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된 빅스지수 인버스 상품이죠. 이 상품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짚고 가야 할 것은 S&P 500과 빅스지수입니다. S&P 500은 다들 아실 겁니다. 미국의 대표 주가지수인 S&P 500 지수입니다. 빅스지수도 대부분은 아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바로 이 S&P 500 지수의 향후 내재 변동성을 지수화해서 보여주는 지표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 변동성 지수에도 선물이 있습니다. 미국의 S&P 500 지수의 변동성을 보여주는 것이 빅스라면 유럽 증시 유로스톡스 50 지수의 변동성 지수는 V스톡스라고 합니다. 이 V스톡스 선물 1월 만기의 현재 값은 15.85입니다. 이걸 근월물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다음 월물인 만기가 2월 V스톡스 선물의 값은 17.55입니다. 여기서 더 만기가 한 달 뒤인 3월의 V스톡스 선물의 값은 18.4가 됩니다. 이걸 선물 시장에서 원월물이 근월물보다 가격이 비싸다고 하는 콘탱고 상태라고 하죠. 향후 이런 콘탱고 상태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1월물보다 가격이 높은 2월물, 3월물은 이게 다시 근월물이 되었을 때 가격이 점점 내려오는 구조로 변합니다. 변동성 지수 선물은 만기가 멀리 있을수록 근월물에 비해 더 높은 불확실성을 갖죠. 그 기간에 따른 프리미엄 때문에 원월물들의 가격이 근월물보다 높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프리미엄은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가격이 높은 2월, 3월 만기의 V스톡스는 향후에 이것들이 근월물이 되면 가격이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원월물들이 되는 만기 4월, 5월의 V스톡스 가격은 또 근월물이 된 3월물보다 더 높은 가격에 위치해 있는 콘탱고 상태가 만들어지죠. 이런 현상이 선물 시장에선 자주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빅스지수 인버스 상품에서 ST가 바로 이 부분을 알려주기 위한 설명이었습니다. 이 빅스지수 인버스 상품은 만기가 멀리 있는 빅스 선물이 아니라 만기가 몇 개월 이내로 돌아오는 단기 빅스 선물을 기준으로 투자하는 구조입니다. 설명이 굉장히 길었죠. 이 상품의 핵심이 바로 ST 숏텀 투자이고 이걸 이해해야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간단합니다. 맨 앞에 마이너스 0.5 곱하기 이 부분이 인버스에 대한 개념인데 이 상품이 만기가 짧은 단기 빅스 선물을 대상으로 인버스 방향에 서 있다는 얘기고 빅스 지수가 하락하는 방향의 절반만 따라가는 구조라는 겁니다. 빅스 지수 자체의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방향은 유지하면서 리스크를 줄인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알면 이 상품을 모두 이해하는 것입니다. H이건 환해지 상품으로 이 빅스 지수 역방향에 투자를 해도 환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H자가 붙어 있으면 보기만 해도 기호로 바로 알게 되시죠. 이제 구조가 정리됩니다. 빅스 지수는 무한정 오르는 지표가 아닌 상단이 제한된 지표이고 빅스 선물은 콘탱고 구조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내려오며 이 상품은 그 단기 선물을 대상으로 인버스 방향에 서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상품은 빅스 지수가 높을 때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 아주 안정적인 확률로 수익률이 구조적으로 보장되는 투자자 입장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서게 해주는 상품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조건은 반드시 빅스 지수가 매우 높을 때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 상품의 구조를 아예 잘못 이해를 하고 빅스 지수가 낮을 때 투자를 해서 빅스가 위로 올라가면 손실이 나는 상품이기 때문이죠. 그럼 작년 4월을 보겠습니다. 당시 나스닥 지수는 고점 대비 약 25% 하락했고 빅스 지수는 60 수준까지 급등했습니다. 그 이후 시장이 안정을 찾으면서 빅스 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현재는 14 수준에 위치해 있습니다. 작년 4월 빅스가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구간에 있을 때 이 상품의 투자에 지금까지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약 71%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S&P 500 지수의 수익률은 약 40%였습니다. 작년 4월 같은 상황에서 미국 지수에 투자해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그보다 수익률 측면에서 훨씬 아웃퍼폼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빅스 지수 인버스 투자입니다. 앞으로 주식시장에 하락장이 펼쳐지거나 급락장이 나온다면 빅스 지수는 다시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이 상품을 관심 종목에 저장해 두지 않으면 그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오늘의 내용은 아예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작년 4월 같은 꼭 빅스 지수가 60이 아니더라도 40 수준 정도만 되어도 투자 관점에서는 매우 높은 확률로 이 상품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빅스 지수 80이라는 수치는 정말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굉장히 희귀한 현상이며 빅스가 40에서 60 사이의 구간도 사실상 매우 만나기 희박한 확률이란 것도 35년치 차트를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빅스 지수의 레인지 바운드 범위 움직임과 평균 회귀 현상을 알고 있고 이 상품의 구조적 특징도 안다면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전까지는 빅스 지수에 투자하려면 미국 상장 ETF나 ETN을 직접 매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특정 파생 상품을 외국인이 매수할 경우 매도 시점에 원금의 10%가 세금으로 원천 쟁수되는 PTP 제도가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미국 상장 빅스 파생 상품은 개인 투자자에게 구조적으로 불리했습니다. 반면 국내 증권사나 운용사가 상장한 빅스 관련 상품은 이런 PTP 제도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빅스 지수 인버스 같은 파생 상품을 알아볼 경우 미국 상품과 국내 상품을 구분해서 뭐가 유리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